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오는 8일부터 학교로 복귀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1년, 이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올여름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홀몸 노인들은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폭염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환자의 부모는 의료과실로 아들을 잃었다며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사흘 동안 이어진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지역 집회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인천의 일부 학교에서는 파업을 지지하는 응원도 잇따랐는데요. 노조와 교육당국은 교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파업에 참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SNS상에서도 이번 파업에 대한 응원이 속속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파업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당장 피해를 본다는 생각보다는 파업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여긴 겁니다. 우리하고 같은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과연 그 지금 받고 있는 노동의 대가가 정당한 것인가, 또 존중받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안타까움이 많았던 거죠. 이런 기회에 그런 면에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한번 구하고 배려와 지지를 당부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사흘간 이어진 파업의 여파로 인천에서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모두 150여 곳, 대체 급식을 이어왔습니다. 또 방과후 학교 등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교섭에서 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 등의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파업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공정임금제, 즉 정규직 임금의 80%를 약속했었고요. 그거 약속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하는 결과로 다가갈 것입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 2012년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처음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노조와 교육당국의 다음 교섭이 오는 9일로 예정된 가운데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5일 서울 중구 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흘 동안의 총파업을 끝내고 오는 8일부터 학교로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릴 교섭에 구급 공무원의 8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공정임금제 실시 대책 등을 마련해 올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또 연기됐습니다. 5일 오후 7시 정하영 김포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먼저 기자회견 현장 영상부터 보시죠. 김포 골드라인의 개통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지난 7월 4일 국토교통부는 김포 골드라인의 안정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김포 골드라인 차량의 진동 원인, 떨림 현상과 대체, 그리고 안정성 검증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촉구하는 문서를 시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사업관리자, 차량 제작사와 함께 공신력 있는 2개 기관을 선정한 후 지난 7개월 동안의 시험 운영 결과 나타난 차량 떨림 현상의 원인과 대책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김포시는 원인 분석과 대책에 대한 검증에 1개월, 행정 절차 20여일 등 지금부터 약 2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오랜 수원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종합시험 운행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업시운전 기간 중인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차량 떨림 현상이
직선 주행로, 고속구간 여러 곳에서 승차감과 좌우 진동 등 승차감이 기준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포시는 차량 떨림 현상이 원인으로 김포도시철도는 곡선 구간이 많고 표정 속도가 빨라 나타나 편마모 때문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차량 삭정과 차량 방향 전환을 마련했습니다. 차량 삭정과 방향 전환을 시행한 결과 승차감과 좌우 진동이 기준치 내 정상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검증을 요구한 결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하기에 부득이하게 개통을 연기할 수밖에 없지만 더욱 책임감 있고 안전한 철도 개통은 시민의 행복으로 연관되기에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 시 시민들과 약속한 김포도시철도 개통 날짜를 못 지킨 것에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개통과 운영을 위한 일이기에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개통이 되도록 더욱더 분발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정하영 김포시장의 브리핑을 보고 왔습니다. 취재기자와 얘기를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필 기자, 내용을 정리를 하면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을 또 한 번 연기를 한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브리핑을 1시간가량 진행을 했는데요.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이야기도 길었습니다. 당초 정하영 김포시장은 오는 7월 김포도시철도를 개통하겠다고 약속을 해왔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죠. 브리핑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하면요. 시범 운행 중 떨림 등 안전상 문제가 확인이 돼 국토부로부터 검증 요구를 받아 7월 27일 당초 계획했던 개통을 불가피하게 지연하게 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차량 진동 기준이 2.5인데 김포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3.65로 측정이 됐다. 예. 이에 시는 안전하다고 봤는데 국토부가 시민 안전을 위해서 보다 검증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 김포시는 검증기관을 선정해 검증 절차를 거치면 최소 2달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질의응답 시간에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미 김포도시철도 개통일이 올해 12월로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김포시 측에서는 국토부 계획은 분기별 계획일 것이고 세부 추진 계획은 또 다르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렇다 해도 이 국토부의 분기별 계획을 김포시에서 몰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네. 정부가 지난 3일 하반기 경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김포도시철도 개통 일정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2개월 개통 지연을 최소 2개월 지연을 얘기했던 김포시의 입장과는 5개월 보다 많죠. 예.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앞서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계획상 12월로 잡혀 있지만 자신들의 이런 데이터상 수치를 놓고 보면은 좀 당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 때문에 뭐 2개월 말을 하겠지만 최소이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최소한 이 기한을 마치겠다. 이렇게 브리핑에서 앞서 설명을 주었죠. 예. 예, 그리고 정하영 김포시장이 이제 국토부로부터 최종 공문을 김포시가 접수받은 게 3일이다. 그리고 네.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게 4일이다. 이렇게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불과 20일 전 정식 개통을 앞두고 시민들을 초대해서 운행 점검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개통 연기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없었거든요. 예. 그럼 이를 보면은 브리핑 현장에서 이제 개통 지연에 대해 이제 책임을 묻는 네. 질문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정 시장은 책임 행정을 이야기하면서 머리 숙여 사과한다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단 그 책임 방법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김포도시철도의 개통 연기 문제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영록 전 김포시장 재임 당시 김포도시철도는 당초 2018년 11월에 개통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늦어지면서 연기가 됐죠. 이때 한강 신도시를 비롯해 도시철도의 개통을 기다렸던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영록 당시 김포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예. 이후 정하영 김포시장이 취임하면서 올해 7월 27일 개통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정하영 김포시장도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네요. 네, 그렇네요. 지난번 개통 연기 당시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는데 또 연기가 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감 또 허탈감 뭐 이로 말할 수도 없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제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에게도 많은 문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기자회견이 예고되자 이제 많은 김포 시민들이 기자회견 내용을 궁금해하면서 저희에게 문의를 해왔죠. 저희 방송을 이제 TV와 SNS 라이브를 통해서 많이 보고들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기자회견을 내용을 보고 많은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현재 이제 그 기자회견 시작되기 전 이제 기자회견장에는 시민들과 이제 도시철도 노조가 진입하려 하면서 그 집행부와 작은 갈등을 빚은 것으로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김포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번 개통이 연기된 김포도시철도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추락사한 27살 A씨의 부모가 부천의 한 정신병원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부모는 고소장에서 조현병으로 해당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아들이 의료진의 부주의로 병원을 이탈했고 결국 인근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를 담당했던 의사와 간호사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한 뒤 이들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5시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가 동료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63살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성남동의 한 주차장 컨테이너에서 동료 택시기사 53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동료들과 도박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을 하다 100만 원 이상을 잃었는데 B씨가 옆에서 비아냥대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도박을 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아 경기도정을 이끈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면서 출범 초기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순조롭지 않은 1년을 보내기도 했죠. 이재명 지사의 1년 평가 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민들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도정 운영에 대한 질문에 51%가 대체로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우 잘했다 9%를 포함하면 60%가 잘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잘못했다는 평가는 35%에 그쳤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63%, 여성 58%가 각각 잘했다고 답해 여성보다는 남성이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51%를 기록한 60대에서 가장 낮은 평가가 나와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과천과 군포, 안양과 의왕 등 남부 인접권 주민 66%가 잘했다고 답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안산과 평택, 화성 등 남부 임해권은 52%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만큼은 확실하게 챙기시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셨고 또 직접 다 챙기셨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결과들이 이번에 그 도민 그 경기도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60%가 압도적인 지지죠. 그런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야별로는 복지 정책이 20%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경제와 교통, 환경과 부동산 정책도 두 자릿수 평가를 보이며 비교적 양호한 정책 수행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난안전과 균형 발전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선 7기 첫 해 추진한 주요 사업들 가운데는 응급의료 전용 닥터 헬기 운영이 89%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와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이 80%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이런 정책들은 아닌데 이제 도민이 체감할 때 아주 가성비가 높은 정책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도민이 가려운 데를 콕 집어서
정책으로 연결한 성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도정 운영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잘할 것이라고 답한 도민이 70%로 못할 것 같아 17%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인 K-스탯 리서치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기상청은 7월 초 장마를 예고했는데 빗방울 대신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무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저는 지금 불광천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나온 지 1시간 정도 됐는데 지금 땀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온도를 살펴보니까 무려 지금 현재 온도가 36.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5일 10시를 기해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올해 첫 경보입니다. 끝나서 친구랑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너무 더워서 그늘에서 앉아서 쉬고 있어요. 7월 중반부터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7월 초반부터 이제 37도를 찍어가지고 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위험이 급증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올해 온열 질환자가 벌써 2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바깥 활동을 줄이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에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10일에서 11일쯤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도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오늘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에 잠시만 외출해도 힘이 빠지는 하루였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이면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홀몸 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은 선풍기를 틀어도 해결되지 않는 폭염이 싫기만 합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서너 평 남짓한 방에 창문 하나. 더위를 식혀주는 건 조용히 돌아가고 있는 선풍기 한 대뿐입니다. 올해로 81살인 용할머니가 홀로 여름을 보내온 지도 어느덧 30년이 넘었습니다. 용할머니는 더워도 사람 많은 곳이 불편해 무더위 쉼터보다는 집에서 홀로 지내곤 합니다. 여럿이 있는 데 어울리는 걸 별로 싫어해서 그냥 집에서 그냥 지내고 나가지도 않아요. 아주 밤에 방에 들어앉아서 그냥 얘하고 그냥 놀고 있지. 계양구의 한 쪽방촌에는 86살의 박할머니가 홀로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평소 더위를 많이 타 겨울에도 부채질을 한다는 박할머니. 하지만 월세방에서 살고 있는 박할머니에게 에어컨은 생각만 할 뿐 누릴 수 없는 호사입니다. 여기서 다 덥지만 우리 방만 더워요. 부잣집들은 에어컨 그런 거 틀지만 우리는 그런 거. 5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냉방기구 등이 부족해 더위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은 스스로 온열 질환을 관리하기 어려워 더욱 위험합니다. 부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취약계층이 더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되게 막 방 안에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를 못하셔서 뭐 환기시키는 거를 못하던가 방문 간호사가 가서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폭염에 취약한 세대일수록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부와 남부 일부 지방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주말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에도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토요일 우리 지역의 오전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 33도 보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